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촬영을 못하는 사이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일이 있었죠. 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제관계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중국 관계는 얘기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좀 분위기도 그렇고 민감했었는데 과연 신정부는 어떻게 한중 관계가 만들어 갈까 상당히 의문되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이건 좀 시리즈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먼저 이 중국은 도대체 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의 언론들 이제 또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공약을 냈거든요. 그 공약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대중 간의 교역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역대 대통령분들을 다 모셔왔는데요.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한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데 그 사이에 7분의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8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를 봐야 되는데 먼저 좀 윤석열 당선자의 대중 공약을 한번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집을 보면은 뭐 180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데 그 중에서 외교 가는 거를 보면 국익 우선 외교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는 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고 중국에 관해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상호 존중을 포커스 맞춘 거 아닐까요? 뭐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해야 네.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는 혈맹, 일본과는 협력, 중국과는 상호 존중이 이제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젠가요? 미국하고 아래고는요. 주미대사 또 이제 주중대사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선회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유일한 동맹국가다. 그래서 경제, 기후, 의료, 첨단에서 동맹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공약을 하면서 사드나 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은 미국의 해왔던 그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사드에 우리가 당한 게 워낙 컸고, 또 쿼드 문제는 민감하고, 또 이제 대만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치적인 의미, 이것은 있지만 반대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무역수지 적자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벌고 있고, 또 중요한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한번 원수가 지면 3대가 흘러도 원수를 갚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로 치면 뒤끝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넘어야 될 고개들이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드와 쿼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듣자 돌림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만 문제인데, 미국하고 전략적 동맹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대만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연루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펄펄 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그러면 먼저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남방조보라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 anti China views. 그래서 반중 정서의 관점이 있다. 요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인민일보 자회사에서 황구시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편을 선택하지 않은 정책을 채택하는 전략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 요렇게 상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윤 당선자가 얘기했던
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는 동맹 강화를 이제 아주 빗대 가지고 얘기한 거죠. 한쪽 편 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우려를 하는 이제 중국 쪽으로 약간 편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오피셜한 뷰는 바로 이민일보를 봐야 되는데, 3월 10일 날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축전을 발표를 했고, 그러고 요것을 축전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을 인민일보 일면에 그 위에 상단에다가 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보이게 이제 실었다는 것이 이게 그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그리고 거기다 뭔 얘기를 했냐면,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자다. 그리고 한중수교 30주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속내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낸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엔티 차이나 하지 말고 이웃이고 협력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외교부장 올해는 한중수교 30년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라이벌이 아니라 혼합된 이해관계, 상호 보완적인 이점 및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요약된 한쪽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속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네. 바람을 한다는 것이. 네. 혼합된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럼 한국 지도자들을 이제 대중국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중국 자료에서 보는 걸 보면 첫 번째 그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국 그 관점을 스탠스를 경향을 중립이라고 봤고, 네. 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 강했다. 중국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친미,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친중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보는 것은 중립이다. 철저히 중간을 지켰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는 중국은 친미, 친일에 이 가깝다. 이렇게 이제 경향을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의 색깔에도 영향이 좀 있는. 뭐 당연히 예. 있죠. 그러고 이제 뭐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국 공급망 축소라든지 뭐 첨단 기술 제도에 동참한다든지 사드 추가 코드 참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한국 지도자 교체가 대중국 수출이 위해서 정말 영향을 미쳤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지도자 같아요. 보세요. 예. 네,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데, 그 김영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중립이라고 하는데, 요때 보면은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마늘 분쟁, 의혹 분쟁이 네. 요때 있었는데, 지금 빨간 색깔의 수출인데 보면 수출이 뭐 줄지 않았어요. 쭉 그냥 갔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친중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친미 친일이라고 하는데, 요때 보면은 비자 발급 완화라든지 동중국해 방공 식별교육 선포 같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친미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요때 한중 FTA를 2015년에 발효를 했고, 2016년에 사드 배치가 있었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럼 FTA를 하고 뭐 이랬으면은 2015년, 16년에 대중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수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뭐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수출이 안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장해서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중립이라고 하는데 수출은 줄었고, 특이한 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대중국 수출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뭐 지도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중국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추세를 보면은 이게 꼭히 이 대통령의 대중국 그 애티튜드하고
이게 수출하고 꼭 일관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 약간의 어떤 그렇죠. 차이 정도. 그런 정도고.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보면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중 정서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 퓨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이 4번째로 높아요. 일본이 가장 높고 스웨덴이 2번째, 호주가 3번째, 한국이 4번째로 반중 정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럼 호주는 이해되는데 스웨덴이랑 캐나다, 네덜란드 높은 건 조금 의아하네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저희는 모르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노벨상 수상과 관련돼서 뭐 그런 거 있고. 예. 이제 민간에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재미난 것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2002년에 31이었다가 지금 77로 사상 최대로 높아요. 네. 근데 놓고 보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바로 대중국 수출이고 오른쪽이 대중국 수입인데 보시면 먼저 반중 정서는 31에서 56으로 확 올라가는데 대중국 수출은 계속 늘었어요. 네. 수입 당연히 같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반중 정서가 이제 56에서 31로 떨어지는데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늘었어요. 미워하면서도 계속 늘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중 정서가 확 올라갔을 때 2018, 19, 20년은 수출이 줄었는데 이 수입은 정체. 근데 2021년에 반중 정서가 역대 사상 최악인데 네. 수출 수입은 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는 정서고 경제는 경제다. 그렇죠. 그렇다. 돈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중국 정책이나 대중국의 이 교역 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늘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체크를 해보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하고 실제 경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제대로 체크해서 팩트를 놓고 보면 이 정치 변수는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 효과가 있을지 몰라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하고 이 중국과 한국의 산업의 수요 공급 관계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도자의 문제들 갖고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정부에 대해서 중국의 관점을 놓고 보면 아까 언론 3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면은 이것이 이제 엔티 차이나로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네네. 한국으로서는 요걸 이제 어떻게 잘 조절하냐 거기서 이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해보게 되나요? 그래서 시리즈로 2, 3를 지금 가는데요. 다음 시간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